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렇죠. 예,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방병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냉방병의 뭐 증상으로 또 허리 통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보통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네. 에어컨들 계속 틀고 계시고 하는데 날씨도 습하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너무 자주 틀고 계시고 집안에만 계시다 보면 이제 허리 쪽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같은 곳에 경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혈액 순환까지 떨어지면서 통증이 더욱 악화되는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더워서 또 이제 활동량이 확 급격하게 줄어들면 오히려 이제 허리 통증이나 허리 질환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수술과 어떤 점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표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전에는 굉장히 절개를 크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크게 해야 이제 안쪽을 많이 근육이나 인대를 벌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작게는 한 5에서 7mm 정도, 크더라도 1에서 1.2cm 정도를 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적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이전보다 굉장히 줄어드는 게 장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특히 척추, 허리에서는 가운데 쪽 척추 뒤에 붙어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그게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근감소증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왜 뼈가 다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근육이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개를 크게 하면 그럴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근육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연구한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출혈량도 이제 적고 이제 굉장히 피가 많이 나지 않고 마취도 이제 꼭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고 보통 국소 마취를 하거나 혹은 부위 마취, 척추 마취 정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술하는 시간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물론 수술 시간은 환자분의 상태와 몇 군데를 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고 입원 기간도 뭐 당일에 가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틀 정도,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절개나 출혈이 적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흉터가 아주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진도 좀 볼게요. 네, 이제 그래서 맨 이쪽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구멍이 두 개. 두 개인 경우고, 예. 요건 이제 단일공 내시경 하나인 경우. 예. 보시면 뭐 1cm 안 되는 거 보실 수 그러네요.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협착증이 좀 심한 분들은 좀 구경이 큰 걸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상처가 큰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어디 뚫었냐고 이제 진짜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못 찾겠어서 여기 좀 네. 표시 좀 해달라. 이쪽인 것 같긴 한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못 찾겠다고 하신 그렇구나. 분들도 예. 여담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전과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수술 부위가 좀 작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절개가 작기 때문에 회복도 좀 빠를 것 같고요.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제 보통 퇴원하셔서 3일부터 그냥 가벼운 거는 하시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언제나 저희 척추, 특히 디스크나 협착 수술 같은 경우는 재발되거나 그런 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 2, 3주, 한 달 정도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네. 한 달 정도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상생활의 범주가 환자분들마다 너무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요. 맞아요. 갑자기 나 내일 물건을 들러 일하러 가셔야 된다, 한 달 뒤에 가셔야 그거 안 된다 될 것 그러면 같은데요. 아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네. 하지만 집에서 생활하신다든지 뭐 시장에 다니신다든지 그 정도는 3, 4주 지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이 치료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신 마취를 좀 하지 않고 부위 마취나 부분 마취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 병원은 환자분이랑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면서 환자분하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고 뼈 제거나 항생인대 제거를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요. 수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혈하는 경우도 없고 통증이나 흉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특히 마취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지 혹은 뭐 합병증이 많으셔도 비교적 이제 적용하기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잘 보일 것 같아요. 원장님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수술하면 보통 현미경이라는 걸 써서 했었는데요. 그 현미경보다 훨씬 더 확대된 시야. 왜냐면 내시경을 앉아서 집어넣어서 아. 직접 환부 근처에서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눌리는 쪽에서 보다 보니까 20배 이상 확대된 시야로 오히려 신경이나 혈관 손상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이 그쵸? 빠르면서 네.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좀 짚어봤고요. 뭐 나이가 많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시간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아보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대부분 척추 질환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제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자셔서 수술이 전신마취 수술 너무 부담된다. 나사못 삽입은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제가 권유드리는 경우는 여러 군데가 다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다 수술했다가는 너무 부담이 큰 크고 수술이 되죠. 근데 지금 아프신 거를 다 100% 아프다면 그걸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나 30%까지만 줄여도 어느 정도 사실 그럼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제일 심한 부위만 딱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혹은 이제 젊으셔서 내가 절개 수술하거나 뼈를 많이 깎아내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디스크가 있는 경우 그거만 쏙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마찬가지 3번도 그런 항목이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척추 질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협착증이 심하거나 너무 여러 군데가 안 좋으시거나 혹은 측만증 저희가 이렇게 틀어진 걸 측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거나 꼭 나사못을 삽입하셔야 되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오히려 이런 걸 권장드리면 오히려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고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좀 짧게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사람이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다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법을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의 증상을 잘 듣고 문진을 잘 하고 이제 검진을 잘 해서 어디가 편찮으신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편찮으시거나 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